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라인에서 굉장히 구글에 딱 치면 맨 위에 먼저 뜨는 글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 글의 저자이시자 또 라인에 그 관련된 비전 관련된 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백준신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신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라인 비전 플랫폼에서 미디어 프로세싱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플랫폼 팀은 뭐 하는 팀인가요? 비전 플랫폼은 미디어의 어떤 후속 처리죠. 비디오 트랜스코딩이나 이미지 처리 또는 뭐 요즘엔 그 딥러닝 기반의 뭐 미디어 분석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라인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미디어인가요? 아니면 어떤? 네, 주로 메신저 쪽이고요. 물론 뭐 패밀리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도 그대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죠. 사진과 동영상 그 두 개를 주로 네, 그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써주신 글이 이제 앤트맨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앤트맨은 저는 아직 영화 안 봤는데 앤트맨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앤트맨은 그 라인 서비스 많이 쓰시는 분들은 라인 앨범 기능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룹방에 보시면은 라인 앨범에 사진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전송하면 이게 보통 보름 후에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앨범을 통해서 저장을 하면 그 이미지는 영구 저장이 돼요. 근데 그 앨범 저장을 지금 앨범 기능을 거의 7년 가까이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영구 저장된 컨텐츠의 사이즈가 엄청났죠. 그래서 그 인프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불만은 아니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겠네요. 네, 상황이 안 좋다. 지금 IDC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스토리지 사용이 많으니까 뭔가 방법을 내봐라 라고 계속 이제 저희를 압박을 했었고 우연찮게 그 생각난 아이디어가 이제 앨범 서비스에 저장된 그 이미지 JPEG 이미지겠죠. 그 JPEG 이미지들을 조금 더 효율이 좋은 HIF로 변환을 하면서 스토리지를 어느 정도 절약해보자 라는 그런 시도였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가 앤트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셨나요? 제가 상당히 그 마블 영화 팬이거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앤트맨이라는 그 이름을 채택을 하게 됐죠. 네, 리즈너블 하잖아요. 네, 그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대. 네. 사이즈만 줄였다, 늘렸다. 뭔가 되게 그러네요. 적절하게 찾아주신 좋은 이름인 것 같고. 그러면 그 개발하는 그 소프트웨어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그 HIF는 최신 포맷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산량이 많고 CPU 서버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앨범에 유입되는 그 컨텐츠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처리하려면 CPU를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GPU를 도입을 했는데 GPU를 통해서 JPEG을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된 JPEG을 다시 HIF로 다시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 간의 어떤 화질을 비교를 해서 적절한 압축률을 따지고 하는 그런 기능을 모두 이제 집어넣어서 저희가 PIM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한 거죠. 그 업로드된 컨텐츠들은 되게 다운로드 요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린 거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데, 그렇죠.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판단했을 때 저희가 앤트맨으로 말아버리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앤트맨으로 말아버린 그 이미지를 혹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또 다시 JPG로 변환을 하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나는 HIF 재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 HIF로 그냥 바로 내려주고, 만약에 뭐 보통 안드로이드나 뭐 PC 같은 경우는 HIF 재생이 안 되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JPEG으로 다시 변환해서 내려주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 JPG로 저장돼 있건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이미지 품질을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검증도 해야 되고, 그죠. 프로세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희도 앤트맨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였을 때 원본보다 화질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빠질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사람 눈에 티가 안 날 정도만 이제 열화를 가져오는가, 이거에 타겟팅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최적화를 할 수가 있나요, 용량을? 사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을 수 있는데, 단순히 HIF가 JPEG보다 압축 효율이 2배 정도 좋으니까 얼추 한 반으로 까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으로 깐다는 게 뭘 반으로 까는 거예요? 파일 사이즈를 반으로 했을 때 네? 얼추 비슷한 화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약간 좀 되게 쉽게 생각을 했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사진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반으로 다 줄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코너 케이스들이 생기는 걸 보고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변환 전, 변환 후 화질을 비교하는 로직을 이제 그때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원본 JPEG과 그 다음에 변환한 후에 나오는 HIF의 화질을 자동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절한 수준의 화질과 압축률을 취득을 하는 그런 로직이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상용 소프트웨어를 네. 그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실 저희가 딱 원하는 목적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건 없었고요. 왜냐면 저희는 단순 JPEG에서 HIF로 변환이 아니라 화질을 유지하면서 변환하는 거가 첫 번째 타겟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컴퓨테이션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CPU 서버에서는 사실상 거의 처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앨범 서비스에 유입되는 그 이미지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CPU 서버로 모두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모든 부분을 다 GPU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JPEG을 HIF로 변환하려면 JPEG을 디코딩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디코딩한 그 이미지를 다시 HIF로 인코딩을 해야 될 거고요. 이 과정 모두 다 GPU에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변환한 HIF와 그 다음에 원본 JPEG과의 그 화질 비교하는 알고리즘도 모두 GPU 상에서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CPU가 놀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소스는 비싼 거니까 이 CPU 리소스를 어떻게 한번 잘 써볼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GPU에서 사용하는 이 JPEG 코덱과 HIF 코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드는 거죠. 얘네가 100% 완벽할 수 있을까? 얘네도 버그가 있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프트웨어 JPEG 디코더와 소프트웨어 HIF 디코더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PU도 있고 그러면 CPU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라인이 연말에 다들 이제 인사를 보낸다고 연말 그 트래픽이 평소 피크 트래픽이 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평소 장비를 연말에 맞춰서 평소 처리량의 한 3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미리 마련을 해놔요. 항상 상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 장비가 좀 남는 상황인 거죠. 항상 아깝게. 되게 비싸거든요, GPU 장비. 그래서 그 유유 장비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디오 트랜스코더가 돌지 않는 시간대는 앤트맨이 돌 수 있도록 개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 앤트맨, 그러니까 이제 이 수많은 이제 그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한 걸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장비는 네, 저희 하나도 안 샀습니다. 하나도 안 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자랑해야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GPU랑 그 HIF로 변환을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이론상으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절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가요? 얼마나 용량이 절감이 됐나요? 네, 저희가 그 화질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확신이 좀 들다 보니까 좀 최대한 좀 압축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쥐어짰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 60% 정도의 압축률을 가져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퀄리티 팩터를 조정하고 이런 네. 그 비교를 하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나와 있는 네. 그냥 GPU의 네. 디폴트 값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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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인코더의 디폴트 값 같은 걸 사용하면 얼마나 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본의 사진 특성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정해진 값으로 만약에 저희가 변환을 했다면 이제 CS가 엄청 올라갔겠죠. 왜냐면 옛날에 올라왔던 사진들 다 화질이 이상해 막 이렇게. 네. 그런 CS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60%의 용량이 절감이 된 거군요. 그죠. 사실 저희도 뭐 아까 그 화질 비교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거의 한 반년 동안 CS 리포트를 매일매일 봤거든요. 혹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는지?
그러면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적용을 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지 절감 과정까지 가게 되나요?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JPEG을 HAIF로 변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본 JPEG을 삭제를 해야 사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스토리지 절감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약간 쫄보라서 일단 한번 돌려보자 그래가지고 왜냐면 CS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기간을 좀 벌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JPEG을 삭제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달 동안은 삭제 없이 HIF로 변환만 쭉 해서 이 HIF 가지고 서비스를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CS를 매일 보거든요. 네, 그래서 CS를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삭제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JPEG을 삭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서비스 적용하고 한 2달 정도 더 모니터링을 하고 그죠. 삭제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실제 JPG를 RF-RF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뭔가 삭제하던 그런 날이 기억이 나시나요? 네, 사실 그 JPEG의 삭제는 저희 그 앤트맨 개발은 이제 저랑 백승우님이라고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했고 JPEG을 삭제하는 거는 OBS의 그 신우철님이라는 분이 진행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거를 RF-RF를 준식님이 엔터를 친 건 아니군요. 네, 치세요, 저는.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셨잖아요. 대략 뭐 얼만큼 스토리지를 절감을 한 건가요? 보통? 네, 아까 그 평균 압축률이 한 60%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60%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스토리지를 많이 절감해서 돈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절감한 돈은 네. 준식님 연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지금 좀 후회하는 게 약간 뭐 러닝 개런티로 그러니까 계약을 할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네. 뭐 덕분에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됐군요. 네.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상도 받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일단 작년이었죠? 작년이. 네. 네, 작년 말에 그 와우 어워드라는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가서 네, 좋은 성과를 거뒀죠. 좋은 성과가 어떤 성과인가요? 좋다고 하면 1위죠. 네,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라인에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같이 하실 분들을 혹시 채용도 하시나요? 네,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고요. 채용 공고도 올라와 있군요. 채용 공고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어떻게? 네. 네, 미디어 프로세싱 서버 개발이라는 공고로 아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을 찾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미디어 관련 그 기술을 좀 접해 보신 분들 위주로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별도로 전공하신 분들 석사 등에서? 사실 그렇게 스코프를 좁게 잡진 않았고요. 뭐 관련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해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터뷰해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1분 전이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그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거를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디코딩, 인코딩이라든지 네.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하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어려운 인터뷰를 잘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